일주일 만에 모셨는데 현안 얘기 좀 여쭤봐야죠. 그 사이에 또 일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이고 뭐 한동훈 윤석열 회동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 우선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론과 이제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문제 3대 위기다 했는데 인구 위기가 보태졌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대표 간담회와 그분이 제시한 대안들. 그 출생 기본소득. 저는 특히 자녀를 낳으면 대학까지 학비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가장 시의적절한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많이 나오면 저 군에서 많이 나오면 저거 있는데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합적인 대책이라서 이건 굉장히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 오늘도 지금도 북한이 계속해서 순항미사일을 3번씩 막 발사하고 하는데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 먼 산 보고 있어요. 야당 대표로서 특히 지적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새로운 위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학까지 학비 지원 잘하신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총선을 어떤 간판으로 치룰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김부겸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카드가 나오던데.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어떤 선대위원장을 또는 본인이 겸직을 할지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민주당 내외의 진보 세력들이 총화 단결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특히 친명 비명을 구분하면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기사 보면 개개인들의 이제 경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갈라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 고향 킨텍스에서 하실 때 거기서 말씀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소환해가지고 민주당이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이 혹자들이 지금 친문 비문 또 친명 비명 인위적으로 굉장히 하는 것도 있고 총선 때가 되면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내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해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우리 해남안도 진도의 정의찬, 광주의 강의원, 성남 분당의 성남의 현근택 이런 분들을 전부 탈락시키거나 또 본인들이 공천 신청을 포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출신 구에 친명 측근이 나간다. 측근이 나가서 어쩐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좀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언론이란 게 개인적인 우리 김 대표 기자할 때 잘 썼잖아요. 그렇게. 저는 좋은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갈등과 경합이다. 너무 그렇게 볼 건 없고. 그렇죠. 아직까지 보실 때 문재인 대통령, 직전 대통령과 현 야당 대표의 관계가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패배하고 망한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 길로 가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편할 일이 없잖아요. 기소 다 해놓고. 예. 뭐 여태도 고생했는데 그렇죠. 올해도 뭐 비슷할 것이다. 있고. 갑자기 뭐 사법 절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국민의힘 잔류와 수도권 출마 얘기도 나오고, 이낙연 전 대표 광주 출마 얘기 계속 나오고, 엊그제는 또 뭐 김기현 전 국힘 대표 울산 출마 딱 선언했고, 좀 메이저들이 판이 좀 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대로 짜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진짜 이낙연 전 대표 개혁미래당 개미당 예. 개미당인가요? 그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또 예. 뭐 그러면 유승민 어떻게 정말 출마할 걸로 보세요? 출마 안 할 걸로 보세요? 하지 않을 걸로 봐요. 지역구 출마는 안 할 것이다. 지역구 출마를. 물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서울 선거대책위원장, 유승민 경기도 대책위원장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뭐 지역에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을 한번 하자가 아니에요. 예. 자기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도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조인하지 않잖아요. 안 가잖아요. 이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스펙트럼은 높고 유승민 전 의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극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잘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유승민 대표는 지금 이제 총선 후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국민의힘은 총선 후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세요. 검사 티를 벗으려면은 3선 되니까 8년 지나니까 하더라. 지금 이게 되느냐 하는 간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하더라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경원 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발톱을 숨기고 개항으로 갔다 가지만 원희룡 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복잡해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를 광주에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끝까지 출마해서 공천받고 당선될 것이다. 당선 여부는 잘 모르겠고 그 지역을 안 공천은 받겠습니까? 공천은 받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 하는 사람마다 다 족족 토사구팽 시키면 되겠어요? 이준석 상계동입니까? 비례입니까? 대구 경북의 지역구로 가리라고. 대구 경북 지역구.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계약 나가는 거죠? 당연하죠. 김건희 여사 특별법, 또 오늘 거부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 두 가지 특별법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우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이럽니까? 민주주의 1호인 언론, 국민 1호인 기자들을 이렇게 겁박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날리면 이게 또 무슨 배춧값 이런 문제로 다 고소를 해서 언론을 탄압하는가 하면은 저는 깜짝 놀란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사직에서 야구 롯데 야구 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사직이라고 하면은 사직구장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보지 누가 자기 구장 소리를 안 했는데 사직이라고 했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명예훼손으로 또 이게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속 잡아가지고 언론 되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들은 대통령한테 비서실장이 와서 비대위원장 불러가라. 이건 위법 아닌가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자 보십시오. 이수정 덫에 빠진 피해자다. 김경률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 강신석 지금 1,000만 원 던져놓고 파출소 안 갖다 줬다고? 어쩌고. 이복현 금감위원장 증거가 없대요. 도대체 판결문은 뭐고 23억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는 뭐며 진술은 뭡니까? 더 각오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것은 대남 공작이다? 아니 디올백 이게 대남 공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김거인이 영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 국민 앞에서는 빳빳하게 서서 오만한 행동을 하면은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2시간 37분 밥 먹고 커피 마셨으면은 거기에서 세계적 관심사인 페루 언론도 지적하고 있는 예. 디올백 문제, 국민적 관심사인 공천 문제, 이태원 참사 문제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민을 졸로 보고 바보로 보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자,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건 참새만 또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진짜 제발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실장님 오늘 화나셨어요. 3분 30초 동안 혼자 다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겁박이 이 정부의 통치 기법 같다. 언론에 대해서도 겁박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겁박하고 심지어 여당 인사 이수정 같은 사람도 겁박해서 말이 달라지고. 그렇죠. 겁박이 김병률도 달라지고. 예, 이 정부의 통치의 기본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저는 타조가 생각나요. 아프리카 사는 타조가 앞에 강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래에다가 머리를 쳐박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 보면 부정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내 눈에 안 보이면 팩트가 없다. 그게 이제 타조가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럼 타조 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 양떼어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건이 양떼어나 할 수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김건희 리스크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지 않죠.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근데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실에서 사진 찍어 보니까 탁 북한 사진 같더라고. 뭐 지도자가 탁 이렇게 가르치면 옆에서 탁 따라가고. 너도 여기 와서 살면 저거 볼 수 있다 이런 암시죠. 그렇지만 그건 안 돼요. 현지 지도하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생각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예. 국민 앞에서 무릎 꿇어야지. 김건희 영부인 앞에서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문제는 김건희 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권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덫에 해서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있는 걸 없다고 하니까. 모든 국정이 지금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빵빵 쏴대고 밤낮 우리는 뭐 원점 타격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윤석열, 한동훈, 윤한 갈등이 봉합으로 다 잘 풀린 것으로 모두 일부 언론들이 쓰는데요. 저는 절대 봉합이 아니고 임시 방편이고 은발의 오줌득이니까 다시 터진다. 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곧 터진다. 공천을 둘러싸고. 그렇죠. 특히 누구의 공천일까요?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도 하면서 한동훈 너 너무 잘 나가는데 지지도 앞서고 이러면 간다. 라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의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할까요? 검사들이죠. 아니 내지는 딱 단적으로 보세요. 용산 출신들. 용액관, 검액관 50명을 보냈는데 심지어 장관 출신들한테도 험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출신들은 양지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지 붙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해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 같은 검사를 두고도? 절대 다릅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수원에 가서 마포에 가서 누구 하나씩 얘기해 계양에 가서 또 이번에 성동 중구 가서도 딱 얘기를 한 것은 사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왜 공관위가 필요하고 비대위 지도부가 필요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아마추어 같죠? 그게 민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면은 복종하는 그런 일만 했기 때문에 내가 사천, 내가 하면은 된다. 이건 지금 당내에서 반발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얻고 10사람의 적을 만든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국민이 얼마나 현명해요. 국민이 어떻게 국민을 5천만 국민을 속일 수 있어요. 5천만이면요. 눈이 1억 개입니다. 예. 귀가 1억 개고. 그걸 어떻게 속아요? 눈과 귀를 어떻게 안 돼요. 이태원 얘기 좀 해보실까요? 그 참 저는 삼보일배 엄연 거 보면서 저 양반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단지 아이들이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로. 국가의 잘못으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갔으면 예. 원인은 밝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람들이 인간도 아닌 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돈을 더 주겠다? 자금 지원하겠다? 아니 그 유족들이 지금 돈 받으려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건 안 돼요. 떠들어? 돈 줄게. 그리고 제가 세월호 예. 참사 그 진상조사위원회 그분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을 자기 손자를 그렇게 잃었다 하면 우리가 되겠어요? 내가 죽고 말지. 과거 임금도 백성들을 끌어안아줬는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백성을 국민을 버려버리는 이런 비정한 대통령이 어디 있으며 비정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또 거기에다 얼마나 파렴치하고 더럽게 돈 더 주겠다? 자금 지원한다고. 이런 것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용산에서 용산구에서 누가 나와서 활동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종로구에 사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그 효자동 동사무소 앞에서 그렇죠. 그 농성을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치른 그 선거에서 그 동네 종로구의 서쪽 표가 민주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오며 가며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보죠. 근데 계속 한 달, 두 달 보다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차가운 데서 있어야 되는가. 저는 용산의 주민들도 오며 가며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그러죠. 요즘 또 운동권 심판한다? 예. 그 운동권 그분들 때문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경제 민주화가 노동시장이 그걸 감사하다는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편하게 공부하고 산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를 척결한다? 나는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독립지사들을 척결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일생 반성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 돼요. 이건 사실 보수들이 더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딱 보면은 그래도 김건희 여사의 통찰력, 예지력,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구나.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 어떤 점에서? 아니 보세요. 그 서울의 기자하고 예. 7시간 그 한 거 보면은 우리가 되면은 경찰들이 알아서 다 해줘. 지금도 딱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용산 참사 그분들한테 돈 얘기를 해서 딱 그러잖아요. 보수는 미투가 안 나. 돈으로 주니까. 진보는 돈을 안 주니까 나는 거야. 이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야, 그래서 나는 이것도 딱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전국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정지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라니까요. 네. 그래도 예. 태양은 떠오르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좀 실장님도 좀 화도 나시는 것 같고. 오늘은 아주 저는 어제부터 기분이 나빠요. 예. 어떻게 이태원 참사 그 어린 청춘들한테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유족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가? 돈 더 줘? 예. 그러나 봄은 옵니다. 예. 마지막에 다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희망을 위해서도 메디치메디어 TV 구독, 좋아요. 좋아요 후드티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꼭 좀 눌러주세요.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명절 설을 맞아가지고 우리 명리학자 전형일 박사님 우리 대한민국 국운이 어때요? 63년 12월생 얼마 전 환갑을 막 통과한 이재명 대표의 운세. 올해가 갑진년이면 갑하고 을하고 서로 나무인데 음양이 달라요. 계속적으로 머리가 아픈 해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사주하고 비슷하네요. 양의 기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 아니세요? 정치인이 이렇게 정치인이지만은 시청자들이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